금인데요. 오늘 시장은 상당히 안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이라서 그랬을까요? 날씨도 한파가 주말에 다가온다고 하는데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는 날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항상 찾아보게 됩니다. 그 이면에는 항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 찾아보면은 결국 실적, 수급 가장 우선되는 건 수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엔터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 급락 덕분에인지 몰라도요. 결국 코스닥이 상당히 안 좋게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엔터 섹터 주분남의 관심 섹터, 관심주에서 엔터주들을 좀 비교를 해보고요. 정말 매수 기회 요인인지 최근에 급락했던 가격들이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장을 드디어 코스피에 어제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이 아니고 코스피에 상장을 했습니다. 제일 큰 시총을 갖고 있는 큰 형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아직 이전 상장이 안 됐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코스피에 상장을 했죠. 오늘 시총 3.9조에 마감을 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50%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개인들이 오늘 엄청나게 매수를 했거든요. 개인들의 매수세 계속 지속될까요? 밈 주식으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걸 정말 사야 될지 좀 철저하게 냉정하게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영상 이렇게 좀 속도 빠르게 보시면 설정해서 더 좋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밤사이 미국 증시를 잠깐 살펴보면 다우는 약보합, 나스닥은 강보합, S&P 500 지수는 강보합에 마감을 했습니다. 경제지표 둔화의 혼조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특징주가 인텔이요. 그 미조증권에서 최근에 그죠? 밤사이 중립에서 매수로 목표가를 올리면서 7% 이상 인텔이 급등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랑 나스닥 종합지수 이런 것들이 좋았던 것들은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었고요. 결국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사실 되게 외국계도 좋게 생각하는 그런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인플레 전자 끝났다. 투자 전략가이자 제레미 시겔이라는 와튼 스쿨 교수가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금리 인하를 전망하면서 글로벌 IB들이 내년 하반기를 지금 점치고 있는데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가 예상될 거다 하면서 미국채 10년물이 또다시 4.5% 이하로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시에 호재거리는 되겠지만 경제 지표가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 이런 거에 대한 우려로 미국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58% 그죠? 공모가 대비 58% 올랐고요. 시가총액이 여기 3조 9천억에 마감을 했고 거래량을 보시면요. 3,980만 주입니다. 주식수가 6,800만 주고 뭐 보유해서 걸린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 물량이 대주주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것들을 빼면은 야 정말 해전을 엄청나게 단타를 한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이 매수 매도 상위 청구고요. 그죠? 시가총액 오늘만 1.5조 올랐고 거래대금이 역대 5위였습니다. 정말 그죠? 각계준투로 다 달라붙은 것 같아요. 2차전지주들은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르면 같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수급이 이쪽으로 쏠려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팔았을까요? 어쨌든 다른 것들은 다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물론 오늘 시티증권의 매도 리포트도 상당히 2차전지의 센티를 안 좋게 했다는 거. 자, 그리고 수급을 볼게요. 개인이 470만 주 가까이 샀고요. 외국인 기관이 나눠서 판 거를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57,000원이지만 이게 42,000원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43,000원에 65,000원까지 갔다가 42,000원. 뭐 평균가 그냥 한 55,000원이라고 쳐도요. 이걸 470만 주 간단하게 500만 주로 치면 5, 25. 한 2,500억 원. 그쵸? 2,500억 원 이상 개인이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익률
58% 당일. 공모 받으신 분들은 축하 일단 드립니다. 공모가가 어쨌든 시가총액 2.5조 원에 상장을 했고요. 종가가 3.9조, 58% 상승을 했는데 결국 유통 주식수가 의무부유, 미합약 기관, 국내 기관이랑 뭐 외국인 이런 거 개인 이런 거 합치면은 사실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 16%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매도 주수는 기관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의 250만 주, 외국인 250만 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외국인은 거의 전량 100% 익절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보호에서 물량 이런 것들 빼면은 그리고 개인은 사고팔고는 엄청 했겠죠. 이 키움 창고 보면. 하지만 순매수로 잡힌 거 보면은 어쨌든 더 시세가 붙을 걸로 생각하고 달라붙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아, 결국 이 회사가 비싸냐 싸냐를 제가 감히 논할 수는 없습니다. 주가는 밈주식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버티지가 뭐 하는 회사냐? 전구체라고 양극재에 들어가는 그쵸?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해외에서 전고체 매출이 그쵸? 피어그룹 동종업계 피어그룹이 PR이 10배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동종목은 오늘 상장하면서 PR이 그쵸? 올해 작년도 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미 오늘 2.5조에 상장해서 가격 변화가 없어도 거의 200배 가까이 되고요. 2025년 그쵸? 회사에서 바라는 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을 내도 PR 거의 45배에서 50배 수준에 오늘 주가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이 PR로 논할 수 없다고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2차 전지 소재주, 장비주 이런 것들에 비해서 너무 비싼 가격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계열사 분리해서 결국에 상장시킨 에코프로 회사의 입장에서 봤었을 땐 현금과 공장을 질 수 있는 캐시카우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자들은 분명히 주의를 해야 되는 가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해석되느냐는 그쵸? 수급이 말해줄 텐데요. 당분간 이 개인이 계속 오늘 산 개인보다 더 비싸게 사는 개인이 없으면은 주가는 어려울 수 있고요. 더 비싸게 사는 개인이 있으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보다 더 할 수 있는 가격이 이미 첫날에 나왔다는 거. 이 부분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판단은 역시 투자자의 몫이고요. 이렇게 개인 창고처럼 하루에 단타를 정말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단 관심은 며칠 더 갈 테니까 하실 분은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안 좋게 아까 마감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래 대금이 어제 대비 그쵸? 이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감안하면은 줄었습니다. 하락하면서 일단 줄었다는 건 다행이고요. 역시 하락 종목이 상당히 많았고 코스닥 개인이 3천억을 샀고요. 아까 코스피 2,900억인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2,500억 이상 샀다는 걸 감안하면은 이 보시면 오늘 수급을 외국인 동향을 가져왔는데 삼성전자 오늘도 많이 샀습니다. 물론 하이닉스는 좀 팔았지만 2,500억을 샀기 때문에 외국인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팔고 삼성전자 반도체를 샀다는 겁니다. 코덱스 200도 샀네요. 그렇죠? SK텔레콤, 네이버, 뭐 한미반도체 그리고 현대일렉트로닉 이거 변압기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오늘 엔터주 얘기 드릴 텐데요. SM도 일부 샀고요. 그렇죠? 게임주도 좀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사고 있고요. 2차 전지는 대부분 역시 매도를 하고 있고 하이브 엔터주 많이 매도했고 LNF 최근에 많이 올랐던 하나마이크론 그쵸? 이런 쪽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파 코스피 총 상위 종목들은 전부 다 약세였고요. 보시다시피 엔터주가 급락을 하는 2차 전지보다 훨씬 많이 급락하는 모습을 오늘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관련 주요 뉴스 세 가지만 꼽아 볼게요. 에코프로는 요거는 거의 다 얘기 드린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엔터업총 이제 이 얘기를 오늘 좀 집중 있게 할 텐데요. 왜냐면은 내년도 업황을 봤을 때 실적이 또 나오는 업종은 엔터라고 역시 주분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 매도가 근데 지속 중이다. 왜 그럴까요? 이 얘기는
그 보시면 이번 주 한 주만 봐도 하이브를 770억, JYP SM 288억, 305억 원. YG도 매도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SN 대표그룹 에스파의 새 앨범 나왔는데 드라마의 첫날 판매는 전작의 반토막,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도는 얘기는 아시아권 밖으로 시장을 넓혀야 한다는 조언, 중국 기존 물량의 역성장 요인이 커서 그쵸 오늘 때려 맞았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에코프로 BM 오늘 머티리얼즈 말고 한 달간 하락 가능성 높다고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가 발표했습니다. 네거티브 카탈리스트 워치 종목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급격히 하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될 때 외국계 글로벌 증권사들이 나오는 이런 종목에 편입을 합니다. 결국 뭐죠? LFP 테슬라가 그쵸? 3원계 NCMA 뭐 이런 쪽에서 양극재 비싼 쪽에서 LFP 중국계 이쪽으로 많이 그쵸? 많이 검토를 배터리 탑재 비중을 높이면서 출하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SK는 유럽 화학업체 바스프랑 양극재 생산 협력을 하면서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데 역시 물량이 줄을 것이다. 삼성 SDI도 자회사인 STM이 오히려 투자를 발표하면서 에코프로 이런 LNF 이런 회사들이 결국 물량이 줄을 것에 대한 얘기예요. 물량이 줄고 경쟁업체가 많아지니까 이익률, OPM도 낮아질 거고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성장은 여전히 높다고 생각하지만 경쟁 업체들의 진입으로 인해서 마진도 떨어지고 그쵸? 매출도 시장이 높아지지만 성장은 높아지지만 매출 성장률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매도 의견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시장 주분남의 관심주. 오늘은 어떤 한 종목을 특정히 가져왔다보단 엔터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만간 계속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SM이고 JYP고 이거는 YG입니다. 하이브만 뺐는데요. SM 주봉 다 주봉입니다. 주봉상 120 주봉까지 내려왔습니다. 올해 급등했던 거, 뭐 SM이 카카오의 인수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가격도 결국 최근에 다시 올라오긴 했었지만 약간 쌍봉을 그리면서 내려오는 모습인데, 그쵸? 요 120 주봉이 깨진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요 60 정도 계속 타고 올라왔었는데 오늘 그게 깨졌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JYP도 좀 그래도 SM보다는 낫습니다. 가장 실적이 이익률이 좋았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동안 계속 버텼던 주봉 60주봉까지 오늘 한 방에 내리꽂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다 사야 되는 자리 같아요. YG는 좀 계속 좀 안 좋았죠. 이때 좀 작년에 쭉 하락했었다가 결국 이번에 실적 가지고 올라왔던 게 블랙핑크 그리고 최근에 그쵸 베이비몬스터 이런 것들이 아연 뭐 거의 리더급이 빠졌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주가가 계속 그리고 뭐 사실 지드래곤 이제 여기랑 계약을 안 한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마약 사건 이런 센티가 상당히 작용한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이쪽이 기간이거든요. 외국인은 계속 샀네요. SM 기간은 계속 팔았고요. 좀 종목별로 다르긴 해요. JYP는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한 것 같고요. 기간은 좀 사다가 오늘 대량으로 매도를 쳤습니다. 이거 아마 수익률 좀 연말을 앞두고 기간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올해만 보면은 이 정도에서 했다면 아직도 2배 가까운 50% 이상 수익이기 때문에 판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YG도 그쵸? 올해 대비 많이 오른 건 없지만 여기라고 쳤을 때는 판 거다. 근데 외국인도 많이 팔았었습니다. 최근에 뭐 블랙핑크 이슈인지 좀 달라요. SM은 외국인이 많이 샀었다는 거. 자, 그래서 실적을 잠깐 볼게요. 이거 하이브고요. 하이브. 이거 SM. 그리고 이거 JYP. 그리고 이거 YG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만 보면은요. 어땠습니까? 그냥 22년과 23년만 비교를 다 해볼게요. 그죠? 매출과 이익이 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주가가 오른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4분기도 좀 매출이 역성장하는 회사는 있어요. 그쵸? 역성장하는 회사는 있는데 이게 YG 빼고는 다 성장합니다. 그쵸? QOQ로 좀
증가함률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다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다 올해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엔터업주 실적이 올해 사상 최대치입니다. 아시겠지만 3분기 실적들도요. 하이브 전년보다 20% 상승했고요. 영업이익 분기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SM엔터도 69% 그쵸? 분기 최대 실적 달성했고요. JYP, YG 영업이익 문제되는 YG 엔터마저도 이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왜? 코로나 때 앨범 판매만 했던 것들이 뭐 오프라인 콘서트 그리고 플랫폼 뭐 그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매출이 다변화됐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률도 되게 좋아지고 되게 고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연초 대비 상당히 주가는 4배로 되어 있습니다. YG 엔터가 오늘 빠지면서 거의 오른 게 없는 걸로 됐는데 기회가 아닌가 솔직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컴백홈 신규 아티스트 앨범 판매량 저조 오늘도 이 내용이었어요. 결국에 많이 빠진 것들이 결국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 내용인데 에스파에 대한 논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죠? 중국 쪽에서 공동구매했던 그런 내용들 에스파, 뭐 스키즈 이런 것들이 겨우 앨범이 안 팔리고 있다. 그쵸? 일본에서 많이 스키즈는 팔았었는데 에스파는 이제 그런 요인이 없으니까 중국 빠지면서 대폭 하락했고 그리고 에스파 스키즈는 사실 중국에 되게 좀 영향이 있었던 인물들이죠. 아티스트죠. 그리고 YG는 앨범 판매에서 사실 중국 의존도 많이 높았었는데 블랙핑크 재개업 없다가 가정된 주가이기 때문에 덜 영향을 받았는데 배몬에 아연이 빠졌다 이런 내용 같아요. 근데 배몬은 아직 데뷔 안 했죠. 그래서 오히려 기대감이 살아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업을 되게 아티스트에서 문어발로 확장을 시키면서 앨범 매출 감소에 그쵸? BTS가 빠지게 되면은 절대 매출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아마 갖다 붙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JYP 지금 올해 주가 오늘 빠진 거 보면요. PR이 10배 초반까지 빠졌습니다. 음반 쪽이 매출이 중국 쪽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성장하는 거 내년에 영업이 2천억 어느 증권사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이 다시 주가를 레벨업 시킬 거라고 보고 있고 YG는 음반 판매는 문제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블랙핑크 이외 회사 모습이 뭔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그냥 실적만 봤을 땐 평타는 치면은 이제 이 가격에서 역시 크게 내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옛날에 동남아시아권 K-팝이 이런 쪽에 되게 영향이 있었는데 하이브의 BTS부터 해서 에스파 뭐 여러 가지 엔터 4사 그리고 JYP도 그렇고요. 역시 해외 매체 특히 미국항이 되게 중요한 성장의 요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적보다 단기 수급의 센티 영향이 매우 컸다는 거를 좀 인지하시고 역시 그리고 하이브는 넷마블 그쵸? 거의 2대 주주인 여기에서 주식 매도 불락들 이런 것들 SM 카카오 지분 인수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계속 점화되고 있고 YG아까 해당 사항은 사실 아닌데 마약과 뭐 소속가수 재계약이 있어요. JYP는 기간 수익이 아까 클로징에 대한 오늘 대량 매도 이런 것들이 되게 컸었다는 겁니다. 그쵸? 되게 컸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데 엔터사들은 이익률이나 그리고 매출 성장 이런 것들은 되게 대단하게 우리나라가 옛날 엔터사가 아니라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앨범 판매가 아니고요. 유튜브, 뭐 쇼츠, 그죠? 케이팝이 뭔가 틱톡 이런 것들의 연락 플랫폼 다변화를 위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옛날처럼 앨범만 되는 게 아니고 코로나 국면도 완전히 끝났고 오프라인 콘서트, 글로벌 콘서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걸로 커버를 충분히 해외 매출이 나오는 이 4대 엔터사들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회사가 좋을 것이냐 이렇게 비교는 저는 못하겠어요. 근데 다만 저는 요거 같아요. 역시 미국항, 유럽항 해외 매출이 급격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내년에 주가를 더 레벨업 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거는 YG 엔터를 최근에 계속 좋게 좀 보려고 하는데 역시 소속사 엔터 그 기업 오너리스크인가요? 이분이 잘 소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되는 것 같은데 결국 IR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요.
내년도 엔터업종 여전히 좋게 보는데 올해 말에 수익률, 이 클로징과 수급 이런 이슈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텔레그램 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